자, 오늘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채권 시장의 흐름에서 오늘 주간의 흐름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은 현재 채권 시장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최근 미국과 한국 채권 시장 모두 금리 하락 움직임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미국은 10년 국채 금리가 3.69%로 전주 대비 10bp 정도 빠졌고요. 지난주는 2년물 금리도 전주 대비 5bp 정도 빠진 4.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협상 상향에 합의를 한 점이 채권 투자 심리 회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주 대비 9bp 정도 빠진 3.43%, 그리고 같은 기간 10년물 금리는 3.49%로 14bp 정도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강세제로 연돈 이외에도 5월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로 둔화된 점도 시장 강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의 맥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비자 물가 이쪽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이슈를 좀 분석해 보고요, 주간 전망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줄여서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불안한 미국의 단기 금융 시장 관련 이벤트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채권 시장의 차기 이슈는 미국의 단기 국채, 즉 T빌의 발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권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재무부의 T빌의 실제 발행 물량일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과 당사 추정치에 근거해보면 올해 남은 3, 4분기 T빌 순발행액은 최소 1.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1년과 2022년 누적 순발행이 같은 기간 각각 5천억 달러 순상환, 그리고 플러스 1,730억 달러 순발행에 불과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한 6배 정도 많은 액수로 물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분기 4월달까지 집계 기준 T빌 발행은 1,300억 달러 순상환을 기록하고 있어 이제 이미 부채 한도 협상이 상향 조정 협의가 된 만큼 당장 6월부터 미국 국채 순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재무부 기준 2분기 T빌의 순발행 추정치는 4,7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이로 인해서 T빌의 발행 비중은 4월달 기준 16.2%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말까지 22%는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충분한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물량들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단기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T빌 발행이 늘어나는 건 팩트인데 이제 시장 소화력이 관건일 것 같고요. 하반기 미국 국채 수요 여건은 일단은 타기간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의 최대 내수 주체인 연준의 역할이 QT로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의 부재로 민간에서 소화돼야 되는 국채 규모는 오히려 증가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저축 증가로 이전까지는 상업은행들의 국채 매수가 증가했다면 지금은 올해 낮은 저축 증가율과 지금 SVB 사태 이후에 예금 인출 같은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 대비 은행권들의 국채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첫 번째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례적인 T빌 증가가 투트랙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T빌 발행 급증에도 현재 RRP, 역레포 기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점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T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T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이는 RRP 개정 감소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 축소로 이어진다면 향후에 정책금리 인상 효과와 유사한 부분들까지 유동성 흡수 현상들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 펀더멘털 경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량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 한 1개월에서 3개월짜리 T빌 기준 5% 초중반대에서 형성되어 있지만 향후 하반기 발행 부담을 고려한다면 단기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 측면에서도 직전 대비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6월
중순 이후부터 단기물 금리의 급등 가능성들은 향후 채권 시장에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봐야 될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미국의 경기 부담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거기에다가 추가 단기적인 금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일단 전망은 대략적으로 알겠고요. 주간 채권 전략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국내와 미국 국채 시장 모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재료로는 아시다시피 5월달 미국 논팜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 호조에 따라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달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33.9만 명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 19만 명을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여전히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금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단기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금리에 대한 제약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 국고채 금리 모두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감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